네, 안녕하세요. 멜로디걸입니다. 자, 이어서 월간대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하기. 8화 천사는 그만. 이 순동이 어쩌지? 요란했던 벚꽃 축제가 끝나고 수업을 듣고 인터뷰를 하는 어느 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졸려서 죽어버릴 것 같다. 이러시면 안 되죠, 교수님. 3시간 강의에 쉬는 시간이 없는 게 말이 돼? 그러게. 도수 평가에 비인도적이라고. 머릿속 뮤즈가 나가려던 순간 시야에서 포스트잇이 쓱 들어갔다. 옆자리의 임태빈이 나를 보며 포스트잇을 톡톡 두드렸다. 예림아, 지금 자면 안 돼. 이제 설명하는 거 보면 시험 나와. 몰라. 졸릴 때 어떡해. 고개가 저절로 꾸벅꾸벅 흔들렸다. 예림아, 이쪽 봐. 이거 먹어. 입속에 뭔가 쑥 들어왔다. 달다? 임태빈은 가방에서 꺼낸 초콜릿 한 봉지를 내 쪽으로 밀었다. 무슨 가방에서 초콜릿이 이만큼이나 나와? 초콜릿 맛있겠다. 어이가 없어 작게 웃음이 터졌다. 이거 까먹으면서 잠 깨자. 초콜릿을 하나 더 까며 고개를 끄덕였다. 착하다. 스담. 와우, 하트까지. 그 많던 초콜릿을 다 까먹으며 겨우 수업을 끝까지 들을 수 있었다. 진짜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도 졸린데 오늘 더 심하더라. 오빠가 안 깨워줬으면 저 3시간 내내 잤을걸요? 근데 이거 시험 완전 어렵긴 한데요. 어렵게 낸대요. 수업도 졸리게 하면서. 약간만 요령 있으면 잘 볼 수 있어. 전에 이 교수님 수업 들은 적 있어서 시험 스타일 대충 알거든. 헐, 진짜요? 그런 요령 없다고. 시험 공부 같이 할래? 중요한 거 짚어주는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될진 모르겠지만 완전 도움되죠. 세상 치유되는 저 미소. 치유되는 미소지. 섭외 후 몇 번의 인터뷰를 해보고 느낀 것. 샤랄랄랄라 샤랄랄랄라. 임태빈은 순도 100% 천사다. 인터뷰 시간 다 맞춰줘. 하는 질문마다 대답도 잘해주고 심지어 시험 공부까지도 도와준다고 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인성의 새삼 또 감동했다. 기자 양반, 어디야? 지금 수업 끝났어요. 정문으로 와. 네. 예림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죄송해요, 오빠.
저 점심엔 약속이 있어서 차일한테 저 당자 앞인데 점심시간. 그렇게 예쁘게 웃으면서 물어봐도 저는 밥을 같이 못 먹는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같이 먹자. 다음 주도 안 될 것 같아요. 어? 다음 주도 약속 있어? 혹시 임태빈은 퍼뜩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당황한 듯 손을 저었다. 혹시 같이 먹기 부담스러운 거면 아니야 부담스럽기는 그건 아니야. 오해야 태빈아, 그건 오해야. 그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담스러우겠어? 이렇게 착한 임태빈이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데 어느 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걸 말해봐라. 말 안 하면 진짜 자기가 싫어서 안 먹는 건 줄 알 것 같은데 실은 그게 결국 차율과의 인터뷰 계약 조건을 털어놨다. 그랬구나. 인터뷰 끝날 때까지 매일 점심? 그렇다니까요. 글쎄, 벚꽃 축제 때 저한테 틱틱대던 거 보셨죠? 이 스토리 여러분, 제가 벚꽃 축제 스킵을 해버렸죠? 이게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 주인공께서 하고 계십니다. 틱틱 됐다고 하네요. 우리 차율 씨께서. 저 못 잡아 먹어 안 가렸잖아요. 그랬구나. 상상가. 근데 걔 널 싫어하는 것 같진 않던데. 네? 그렇게 계속 놀리고 틱틱거리는데요? 내가 보기엔 그래. 뭔가 알 것 같다는 듯 임태빈은 웃었다. 아무튼 밥 맛있게 먹어. 이따 톡으로 시험 공부 일정 잡아보자. 네, 제가 이따 연락할게요. 인사를 하고 막 헤어지려던 그때 임태빈! 날카로운 목소리에 뒤를 돌아봤다. 전 여자친구? 수영아, 그때 그 구여친? 박수영은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너 여자친구 생겼다며? 여자친구? 응? 무슨 소리야 그게? 너랑 수업 듣는 애들한테 다 들었거든? 요즘 어떤 여자랑 수업도 같이 듣고 계속 붙어 다닌다며. 저거 혹시 내 얘기 아니야? 여자친구 아닌데? 영문을 몰라 당황한 와중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헐, 대박. 임태빈 바람 피운 거야? 아닐걸? 전에 깨지지 않았음? 근데 왜 저렇게 난리야? 바람 아니야. 깨진 거 맞다고. 저 여자가 일반적으로 오빠한테 집착. 네가 걔야? 그래? 돌연 화살이 내게 돌아왔다. 임태빈이랑 다닌다는 게 너냐고. 왜 불통이 나한테 튀지? 응? 당황한 임태빈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뭔데? 수영아, 우리 이제 아무 사이 아니잖아. 그 말에 박수영은 인상이 확 구겨졌다. 난 인정한 적 없어. 누가 너랑 헤어져 준대?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고 있었다. 오빠 엄청 곤란해 보이는데. 근데 지금 내가 끼어들어도 될까? 사정을 알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일에 섣불리 끼어들 수 없었다.
야, 너 임태빈 여친 있는 거 몰랐어? 너? 아까부터 계속 거슬리네? 근데 저 언제 봤다고 반말이에요? 얘 여친 있는 남자 꼬셔놓고 당당한 것 봐.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얘랑은 상관없... 딴 여자 편 들지 마. 귓가에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아니, 누구를 지금 때리는 거죠? 지금? 주변에 몰려들어 있던 학생들도 일제히 수군거림을 멈췄다. 임태빈의 붉어진 오른쪽 뺨을 보고 잠시 정신이 멍해졌다. 아, 세상에, 이런 못된... 미쳤어. 이건 너무 심하잖아. 더는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었다. 둘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다 아는 건 아니야. 태빈 오빠에 대해 전부 아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한 남에게 뺨을 맞을 정도의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임태빈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하고 순한 사람. 지금의 나로서는 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했다. 저기요, 예림아.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는 임태빈 앞을 막아섰다.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 이제 오빠 여친도 아니잖아요. 뭐? 우리 헤어진 적 없거든? 깨진 지 한 달 다 되도록 그렇게 억지 부리고 있는 거 모르는 줄 알아요? 헤어진 사람 계속 찾아오고 연락하고 남들한테 안 깨졌다고 거짓말 치고 하다 이젠 어디서 소문 하나 듣고 와서 뺨까지 때려요? 이거 명백하게 폭력인 거 알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임태빈, 네가 대답해. 너 진짜 얘랑 뭐 있는 거 아니야? 오빠랑 제가 진짜로 무슨 사이라고 해도 그쪽이랑 상관할 바 아니죠. 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만 좀 해요. 그리고 태빈 오빠 좋아하긴 해요? 네가 뭘 한다고? 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따위로 굴진 않거든요. 어이가 없어. 너 미쳤지? 네, 미쳤어요. 이게? 그래, 차라리 선방을 쳐라. 한 대 맞고 신고하게. 박수영의 오른손이 올라감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눈을 꽉 감았다. 놓으라고. 눈을 뜨자 박수영의 손목을 잡고 있는 임태빈이 보였다. 그만 좀 해. 얘가 한 말 중에 틀린 거 없잖아. 너? 그때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달려와 박수영을 말렸다. 수영아, 그만하고 가자. 아직 할 말 남았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다음에 둘이 따로 얘기하고 제발 좀.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본 박수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개자식. 잔뜩 얼굴을 찡그린 박수영은 거의 끌려가듯 친구와 함께 자리를 떴다. 우리도 가요, 오빠. 몰려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손 한번 맸네. 뺨 부은 것 봐. 인적이 드문 곳의 벤치에 앉아 임태빈의 얼굴을 살폈다. 미안해. 오빠가 뭐가 미안해요. 사람들 다 보는데 너까지 휘말려서. 임태빈은 너무 착해서 이런 때조차 남의 걱정부터 한다. 진짜 자기 걱정 하나도 안 하나? 전 상관없어요. 사람들 어차피 전 누군지 모르니까.
다 알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나면 어떡해요? 그러게, 큰일 났다. 우리 인터뷰 1등 해야 되는데. 나쁜 소문나면 안 되는데. 그치? 지금 그게 문제냐고. 참고 있던 답답함이 폭발했다. 오빠 진짜 이상해요. 답답해 죽겠어 진짜. 오빠 바보예요? 알아야 할까? 오빠 바보예요? 바보? 지금 인터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맨날 남 걱정만 해요? 자기 걱정은 안 해요? 진짜 속상하게. 박수영과 싸울 때도 멀쩡했던 눈물샘이 터졌다. 예림아, 남들 다 보는 데에서 뺨까지 맞았으면서 내 걱정만 해. 미안해. 미안하단 말도 좀 그만하고. 오빠 그렇게 착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요? 이 순둥이를 어떡하냐고 진짜. 왜 웃어요?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이것 봐. 또 미안하대. 눈물 방울을 매달고 임태빈을 노려봤다. 이제 진짜 안 할게. 그러니까 울지 마. 나 괜찮아 진짜.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임태빈은 손가락으로 내 눈가를 조심스레 닦아줬다. 오빠, 남한테 싫은 소리 절대 못하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거 말 안 하고 혼자 참죠. 남 상처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해요? 맨날 그렇게 혼자 참으면 오빠 마음은 누가 알고 달래줘요. 힘들면 힘들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줘요. 그래야 위로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네? 너처럼 늘 솔직하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며 나를 보는 눈이 너무나 따스해서 갑자기 왜 얼굴이 뜨겁지? 마음이 간지러워졌다. 앞으로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할게. 적어도 너한테는. 꼭이에요? 임태빈은 고개를 끄덕이는 내 얼굴을 살폈다. 눈 띵띵 부었네. 어떡하지? 보지 마요. 눈화장 다 지워졌겠다. 으이씨.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했다. 그래도 예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써요.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했잖아. 그런 뜻이 아니죠. 거울에 비친 내 두뺨이 조금 빨개서 서둘러 거울을 집어넣었다. 완전 피곤해. 수업 인터뷰, 거기에 시험 공부까지 갈수록 빡세지는 일정이 버거워졌다. 심지어 태빈 오빠 일까지 있었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낮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잘 해결되면 좋겠다. 근데 뭔가 까먹은 느낌인데? 뭔가 엄청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헐! 까먹었던 그 일이 떠오른 순간 등골이 옥싹해졌다. 미쳤지. 어떻게 그걸 까먹어? 자, 볼까요? 차유씨, 오늘 점심 어떻게 어디야? 집 가는 길인데 인터뷰 했던 카페로 와. 지금 당장. 망했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오늘은 같이 못 먹는다고 톡이라도 했어야지.
창가 쪽에 앉아있는 차일이 보였지만 다가갈 용기가 안 났다. 엄청 화났겠지? 인터뷰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혼자 끙끙대봤자 무슨 소용이야. 일단 가서 사과부터 하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는 차일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삐딱하게 나를 올려다보는 차일과 눈이 마주쳤다. 진짜 화 많이 났나봐. 조심스레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점심때 연락 못해서 기자 양반. 치정싸움 잘 봤어. 치정싸움. 네? 치정싸움? 치정이라고 했을 때 짚일 만한 일은 하나였다. 점심때 태빈 오빠랑 저 봤어요? 대낮부터 쪽팔린 줄도 모르고 누가 저러고 있나 했는데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 뭐 재밌었어? 꼭 저렇게까지 비과야 하나? 임태빈이랑 그런 사이인 줄 몰랐네. 그런 거 아니에요. 차율씨 상관일 아니에요. 왜 그렇게 비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꼬는 거예요? 응? 비꼰 적 없어. 오빠가 난감한 일이 좀 있어서 도와준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지도 얼마 안 된 남일에 그렇게 나선다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차유씨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일도 아니잖아. 오늘따라 더 삐딱한 태도에 오기가 들었다. 우리 혹시 걱정하나? 질투 반, 걱정 반.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전 차율씨랑 다르거든요. 태빈 오빠가 아니라 차율씨 일이었어도 똑같이 나섰을 거예요. 뭐? 직접 말하신 것처럼 제가 오지랖이 좀 대단해서요. 차율씨가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그쪽 편 들고 싸웠을 거라고요. 점심때 연락 못 드린 건 진짜 죄송해요. 인터뷰 안 한다고 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사과하고 빌기는 무슨 와서 말싸움이나 하고. 이대로 인터뷰 쫑인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난 네가 너도 그 여자한테 맞을 뻔했잖아. 어때? 남 곤란한 거 못 두고 보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부터 챙기면 안 돼? 역시 나를 먼저 걱정을 해서 그렇게 말했구만. 이런 친데레. 그러다 너까지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내가 걱정돼서? 집 데려다 줄게. 네? 집 가는 길이었다며 데려다 준다고. 차가웠다. 다정했다. 도무지 갈피가 안 잡히는 사람. 이상해. 츤데레라서 그래. 츤데레라서 주인공아.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난 버스 못 타. 아니 왜? 같이 타달라고 한 적 없는데. 장난스럽게 깐tuk대자 차율의 미간을 좁혔다. 기껏 데려다 주는데 그렇게 굴어라. 어? 알아요. 고마워요. 근데 저희 인터뷰 계속 하는 거죠? 인터뷰? 전신 펑크내서 인터뷰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안 한다고 했으면 좋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계속해 그럼. 네.
힐끗 옆을 보자 핸들 위에 긴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뭘 그렇게 봐? 손. 확실히 피아노를 쳐서 그런가? 손가락이 기네요. 나도 어릴 때 피아노 좀 칠걸. 길지도 짧지도 않는 내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닌 적 없어? 딱 한 달 다니고 그만뒀어요. 소질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더라고요. 확실히 예체능 쪽에 재능을 타고나야 하나봐요. 예체능 잼병인 내게 차이를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다. 꼭 타고날 필요는 없어. 욕심만 버리면. 재능도 없으면 욕심 부리면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왠지 공허해 보였다. 자기도 타고났으면서. 고교 때부터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 몇 번씩이나 입상한 천재 피아니스트. 그게 차율이었다. 처음 연습실 찾아갔던 날이 안 잊혀져. 막무가내로 연습실에 찾아갔던 그날. 긴 손가락이 비춰낸 선율로 가득한 공간에 홀린 듯 가만히 서 있던 기억. 평생 못 잊어버릴 장면일지도. 역시 피아노가 깡패야. 앞에 앉아만 있어도 멋있어 보이게 하니까. 연습하는 거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연주회에서 보는 거랑은 분명 다를 거란 말이야. 오로지 둘뿐인 공간에 여백을 채워주던 피아노 소리가 듣고 싶었다. 하지만 네가 거길 왜 와? 연습실에선 인터뷰 안 해. 함부로 찾아오지도 마.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이젠 절대 못 보겠지? 그때 차율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왜 갑자기 조용해? 네? 오늘 좀 피곤해서. 는 뻥이고.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 생각. 우리 차율씨 생각. 너도 피곤할 때가 다 있냐? 참나. 당연하죠. 맨날 그렇게 땡땡대고 다니길래 항상 힘이 넘치는 줄 알았지. 티격태격 말장난을 하는 사이 집 앞에 도착했다. 버스 탔으면 못 앉아왔을 거예요. 고마워요. 근처에 차를 세운 차율은 굳이 골목길 안쪽까지 나를 데려다줬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더 다정하네? 누군가 내게 자꾸만 호의를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 들어가. 그게 차율 같은 사람일 땐 더더욱.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인터뷰 승낙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엔 그렇게까지 거절했잖아요. 너 다시 만나려고 승낙한 거야. 네? 너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인터뷰. 헉!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오, 이제 집중 인터뷰가 남았네, 여러분. 와, 두 번째 집중 인터뷰 간단 연애 문답이네요.